방금 보신 영상은 공당이자 제1야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국민들을 향해 모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정당의 입이라는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인 이유,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자 법원 앞에 모인 사람들이 축하를 하며 환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한 안규령 민주당 대변인은 현장의 시민들에게 곱게 좀 늙어라, 나이 들었으면 집에나 있어라며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경찰이 제지할 때까지 고성은 계속되었죠. 공당의 대변인이자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애정과 충심으로 말입니다. 안규령 대변인,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이상할 정도로 벼락 출세를 한 이 사람을 보며 저는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전에 용해인 의원을 비판한 영상에서도 지적한 문제인데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그 어떤 능력이나 철학, 비전을 보여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정체성 정치를 앞세워 여성, 청년 등의 타이틀을 팔아먹으며 유력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서 권력을 잡는 사례. 여의도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나라를 망쳐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안규령이 딱 이런 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에 입당해 수상할 정도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양지라 일컬어지는 지역구를 거머쥐고 심지어 민주당의 대변인 자리까지 차지한 그녀. 그 어떤 능력을 보여준 적도 없고 심지어 이전 직장 동료들로부터 강한 비판까지 받아온 그녀가 하루아침에 민주당의 요직을 차지하고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상형이라며 그에 대한 애정과 충심을 노골적으로 어필해온 그녀와 이재명의 관계가 정치인으로서 꽃길을 걷고 있는 그녀의 배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치인 안규령이 하고 있는 그 정치가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먼저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기 전 안규령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시죠. 그녀는 한국 낚시 채널에서 경력을 시작해 광주방송 아나운서를 거쳐 2016년부터 YTN의 비정규직 앵커로 일해왔습니다. 방송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정규직 앵커나 기자가 되기를 꿈꾸는 여느 2030 여성들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다만 그간 그녀가 정치 편향적인 방송을 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국민의힘은 안규령의 앵커 리포트 코너가 극단적일 정도로 친민주당 성향을 띠고 있다며 YTN이 이재명의 선거 캠프냐고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한 달간 국힘과 민주당 비판 비율을 보니까 무려 18대 0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언론인 안규령의 이런 편파성을 좌성향 매체인 미디어오늘조차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이 인재 영입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안규령이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안규령이 YTN에서 퇴사하고 불과 열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YTN의 윤리강령은 이런 행동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언론인 만큼 YTN에는 재직자들이 정치 관련이나 정당 활동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규령은 앵커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고작 열흘 만에 이재명 캠프로 직행한 겁니다. 이는 그녀가 YTN 앵커로 있는 동안 이재명 측과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언론으로서 YTN의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특히 안규령이 했던 방송의 편파성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저는 안규령이 YTN 앵커 자리를 자신의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쉬고 싶다면서 일을 그만둬놓고 곧바로 이재명 캠프로 직행해 이재명의 대변인 자리를 꿰찬 그녀. 이 행보로 그녀가 언론인으로서 걸어온 길은 완전히 부정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담았던 직장인 YTN에 큰 폐를 끼친 아주 이기적인 짓이었죠. 오죽하면 그녀의 전 직장 동료들이 한 목소리로 안규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안규령과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동료인 변상욱 앵커는 안규령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하며 안규령의 정치권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좌성향이 강한 언론노조 소속의 YTN 지부도 안규령의 행보를 두고 부끄러운 자기부정이자 동료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시청자위원회, YTN 기자협회를 포함해 한국기자협회까지 나서서 한 목소리로 안규령의 행동을 문제 삼았죠. 부끄러움은 남겨진 이들의 몫이라면서 부디 더는 YTN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직장 동료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안규령에 대한 평판이 매우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규령은 언론인 출신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몸담고 있던 직장과 그 동료들에게 큰 폐를 끼쳤다는 겁니다.
권력을 쫓는 과정에서 그녀가 한 이기적인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했고, 그래서 좌우막론하고 많은 언론인들이, 심지어 그녀와 함께 뉴스를 진행했던 동료 앵커조차 안규령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이래놓고 안규령은 나중에 자신을 이명박 정권에 의해 비정규직 앵커가 된 피해자라는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YTN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이때부터 대체 인력으로 비정규직 앵커를 뽑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겁니다. 애초에 안규령이 YTN에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건 한참 이후의 일이고, 그 비정규직으로 취직하기 위해 아주 절실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명박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궤변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PR을 위해서요. 이전 직장 동료들이 이토록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판하는 이유가 이해되는 부분이죠. 이런 안규령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서 보여온 행보는 보는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 정도로 수준 낮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치인으로서 그 어떤 비전이나 철학, 리더십 같은 걸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앵커 출신으로 청년 문제, 비정규직 문제, 방송개혁 등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 너도 나도 나이만 젊으면 해대는 청년 8인을 차치하더라도 비정규직이나 방송 관련해서도 딱히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준 게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디어 오늘이 맹비판을 했죠. 빛 좋은 개살구 같다며 안규령을 두고 컨텐츠 없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은 속빈 강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관계자들은 그녀를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안규령이 지금껏 정치를 하며 딱 하나 일관되게 또 독보적으로 보여주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이상한 수준의 애정과 충성심입니다. 보는 사람들을 낯뜨겁게 할 정도죠. 그녀의 존재를 온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사건은 외모 이상형 월드컵이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외모 이상형 월드컵을 하는데 안규령은 아무 망설임 없이 이재명을 자신의 외모 이상형이라고 연신 외쳐댑니다. 차은우 대신 이재명을 택했을 정도입니다. 그 노골적인 태도에 사람들은 경악했죠. 안규령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이재명을 위해서였다고 공공연하게 떠들어왔습니다. 논란의 YTN 퇴사 이후 처음 쓴 소셜미디어 글을 보면 이게 뭔가 싶습니다. 그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그게 뭐라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 안규령이 지금까지 해온 건 단 하나, 이재명 찬양뿐입니다. 꼭 북한의 조선중앙TV에 나오는 여성 앵커를 떠오르게 하죠. 아무 주관 없이 그저 수령님을 위해 기계적으로 찬양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안규령은 딱히 언론인으로서 능력이나 소신, 철학 같은 걸 보여준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정치인으로서 그런 걸 보여준 적도 없는 그저 미모의 젊은 여성으로서 이재명 찬양만을 반복해온 사람입니다. 마치 속이 텅 빈 인형처럼요. 정과 4번 범죄자 이재명의 이미지 세탁을 위해 전면에 나서서 이재명 대신 민망한 명비어 청가를 외치는 용도의 인형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에서는 이렇게만 해도 당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심지어 지역구와 공천까지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안규령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습니다. 경선조차 하지 않은 단수 공천이었죠. 그녀가 민주당으로부터 도봉구갑 공천을 받는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서울 도봉구갑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선거구가 조정되고 1996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딱 한 번 빼고 전부 민주당 계열 좌파 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도봉갑의 현역 국회의원은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도봉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사람이죠. 인재근은 도봉갑의 안주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5대부터 17대까지 도봉갑에서 국회의원을 한 고 김근태 전 의원의 부인으로 2011년 김근태 전 의원이 투병 끝에 사망한 후 2012년부터 도봉갑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즉, 두 부부가 24년간 도봉갑에서 정치를 하며 무려 6번이나 당선된 겁니다. 하지만 22대 총선, 변화가 생깁니다. 이재명이 공천을 앞두고 도봉갑 현역 국회의원 인재근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출마 포기를 요청했죠. 지역구 후임자로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 김남근 변호사를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이재명과 만난 인재근은 당의 공천 과정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불출마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이 지역에 갑자기 안규령이 공천됩니다. 안규령은 서울 도봉구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이뤄낸 존재감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냥 어느 날 이재명의 인형 노릇을 하며 등장한 젊은 여성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양지 중의 양지라고 할 수 있는 도봉갑에 내리 3선을 한 현역 국회의원까지 불출마시키며
안규령을 꽂아 넣은 겁니다. 당연히 도봉구 민주당 인사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도봉구에서 구청장을 했던 이동진을 포함해 도봉갑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황당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규령은 도봉구와 아무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업적이나 경력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내려꽂고서는 경선조차 시키지 않고 단수 공천으로 후보를 확정하겠다니 반발이 나올 수밖에요. 하루아침에 대선 캠프 대변인을 시키더니 심지어 이런 이해 안 되는 특혜 공천까지 해주며 안규령을 챙기는 이재명을 보며 도봉갑 민주당 인사들은 크게 분노합니다. 도봉갑에 안규령이 공천된 데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인재근 의원의 말과 표정이 의미심장합니다. 안기령 대변인님께서 대신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했잖아요. 젊고 여성이라서 좋다고. 인재근은 정치권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뜬금없이 도봉갑이라는 양지에 공천을 받은 안규령은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을 만듭니다. 오죽하면 도봉구 주민들이 안규령의 면전에 호통을 칩니다. 여기가 무슨 동인지는 아냐고 질문을 했죠. 안규령은 답을 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황당해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출마한 도봉갑 지역구가 아닌 엄한 곳에 가서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도봉구 을에 속한 노인복지관에 가서 유세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여기는 무슨 동인 줄 아냐? 도봉갑도 아닌데 왜 여기서 선거운동을 하냐며 야단을 쳤습니다. 이틀 후에는 강북구 갑에 속한 수유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바람에 또 욕을 먹었죠. 안규령의 이런 활약 덕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 중에 험지인 도봉구 갑에서 김재섭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패한 22대 총선에서 그나마 거둬낸 작은 승리였습니다. 출마한 지역구의 동네 이름도 제대로 못 외워서 낙선한 안규령.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져갔어야 할 주요 텃밭을 잃게 된 건데 놀랍게도 민주당은 안규령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오히려 상을 줍니다. 왜요? 이재명이 그러기를 원하니까요. 아무리 안규령의 정치라는 게 일편단심 이재명 이거 하나뿐이라지만 이재명이 왜 이렇게까지 안규령을 챙기고 싸고 도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안규령은 지역구를 국민의힘에게 잃고도 민주당으로부터 도봉구갑 지역위원장 자리를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후에는 아예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이 됩니다. 수많은 당직자들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수년간 당에 헌신해야 받을까 말까 한 게 공천과 지역위원장 자리이고 특히나 대변인이라는 자리는 정당의 입이라 불리는 요직이자 많은 현역 의원들이 탐내는 자리인데 안규령은 이 모든 걸 너무나 손쉽게 쟁취했습니다. 이재명 덕분에요. 저는 한국 정치의 이런 부분이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도대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더 좋은 사회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과 토론하고 경쟁하며 국가 공동체를 이끄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은커녕 자신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가치와 철학을 지향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고민해 본 적 없는 것 같은 그런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판치고 있는 게 지금 여의도입니다. 안규령은 그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재명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에게 줄을 서서 그 사람의 호위무사로 얼굴마담으로 인형으로 행동하는 게 그녀가 아는 정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만 해도 지역구를 받고 공천을 받습니다. 그 지역 정치인들이나 주민들의 반발, 항의 따위 이재명은 들은 척조차 하지 않았죠. 그렇게 무능으로 낙선을 하고도 안규령은 여전히 정치인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챙겨주고 있으니까요. 안규령 같은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됩니다. 정치인들이 능력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줄을 섰나 권력자 누구의 라인을 잡느냐로 승부하는 일이 계속되면 이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정치인들은 나날이 밀려나거나 떠나가고 이런 종류의 정치인밖에 남지 않겠죠. 할 줄 아는 게 권력의 빌부터 아첨하는 것밖에 없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배지를 달고 나란히를 좌지우지하는데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안규령의 수준 낮은 정치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우원재였습니다.